1단원 교과 본문에서는 마지막 단락. 자, 14번째. 마지막 날이겠죠? to를 향해서. the end of the day. 그날의 끝을 향해 가면서 라는 거겠지? 그지? 하루가 끝나가면서 나는 reflect on 하면 뭔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숙고.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my social media break에 대해서, 휴식에 대해서. 그리고, 자, 시제 판단, 과거. 그리고, what things had been like. 자, what like는 어떤지. things라는 건 사물을 설명할 수 있지만 상황이 had been 어땠었는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디지털 기기를 쓰지 않는 휴식기를 가졌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이전에는 또 어땠었는지 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판단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what이 나오면 매번 불완전,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 be like는 뭐뭐와 같다. 전치사 like에 대한 목적어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확인하면 되겠죠. 어땠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는 realized that 깨달았습니다. 뭐를? 소셜미디어가 역시 깨달은 시점은 과거, 그 전에 어땠는지 대과거. 오케이? 그리고 그 소셜미디어는 가지고 있었어 통제를 나에 대한. 오케이? 소셜미디어가 나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었다. 역시 직역해도 상관없는 건데 take control of 자체가 또 하나의 관용 표현 뭐뭐를 통제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놈이 나를 통제했었었다 라는 그 전에 그랬었었다 라는 걸 과거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역시 여러 방면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it's kind of, a kind of가 아니겠죠? 그치? a kind of 하면 일종의, 하나의 관련되겠지만 그냥 kind of가 나왔어. 그럼 얘는 다소, 약간이란 뜻이야. 하나의 수식어입니다. 다소 silly, 어리석어요. 여기 it은 가주어, 여기서부터 진주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참 약간 웃기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엄청 중요한 게 여기. 오케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까지도 한 번에 해결이 되니까. 자,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수능 볼 때까지. 지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죠. all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수행하는 주어인 명사가 되겠지. 그지? 근데 그 뒤에 I라는 명사가 또 나왔어. 그 말은 뭐야? 우리 명사가 중복될 때는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세 생략을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럼 I did가 나왔어. 그럼 do는 대표적인 타동사니까 목적어 없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수식하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지? 내가 한 모든 것이야. 그럼 또 하나, all은 여기서 뭘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 명사로 쓰이는 all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수로 쓰이는 경우는 사물을 대신하는 명사일 때, 복수로 쓰이는 건 사람을 대신하는 명사일 때였어요. 여기선 내가 행동했던 것이니까 all, 사물, 즉 단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동사 was가 나오는 거겠죠. 그지? 자,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 파트인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all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누구를 지칭하냐에 따라서 단복수가 구분이 됩니다. 내가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물이 될 거야. 타동사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이면서 선행사 수식, 단수 취급, 비동사 was까지 연결. 됐지? 자,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뭐뭐를 시기, 질투, 부러워하다라는 envy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미 동사, 비동사가 나왔지. 그럼 동사 나올 수가 없겠지. 근데 왜 구조가 이러냐? 여긴 지금 to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생략을 하냐? 자, 지금 주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이 주어, 즉 명사절이 된다는 얘기야. 이 명사 안에 지금처럼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포함되면 설명은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do라고 기억하세요. 이 명사절 안에
do가 포함이 되면 복잡하지? 명사절 안에 do가 포함이 되면 비동사가 쓰이고 뒤에는 보어 자리에 부정사가 쓰일 거야. 근데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보어 자리의 부정사에서 이 to를 지울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문장 구조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해야 돼. 자, 한 번만 더. 올 명사인데 왜 단수가 됐어요? 여기서는 사물을 지칭하니까. 그지? 이때 that은 왜 생략했지?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를 수식하니까요. 근데 어떻다? 이 주어 자리에 누구를 포함했어? do를 포함했어. 그럴 경우는 어때요? 비동사 뒤에 있는 보어 자리에서 부정사의 to를 지워버릴 수 있어. 따라서 원래는 to and be인데 그냥 and be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이게 and be가 보어 1번, dress up이죠. 정확히는 dress up. 동사 보어 2번, think가 보어 3번으로서 다 to를 안 붙이고 있는 형태를 완벽히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참 웃긴 일이었어. 뭐가? 내가 했던 것은. 그럼 내가 뭘 했냐? envy others. 타인을 부러워했어. 뭐에 대해? 그들의 완벽하게 행복한 순간, 삶에서. 보통 좋은 것들을 이제 올리잖아. 그치?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난 뭐지? 시기 질투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했어. 또는 my everyday events. 내 일상적인 사건, 사고들 dress up. 뭐야?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거겠죠. 마치 뭐 맨날 멋있는 일이 있는 거 마냥 이런 짓거리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think up. 생각해냈어요. 방법들을. 어떤 방법? to get. 자, 이때 get은 사역동사니까 뒤에는 to 부정사가 따라 나오겠지. 다른 사람들이 like my post. 내 게시물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생각해냈대요. 일반적인 SNS의 부작용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 보면서 나만 불행한가? 이딴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장. 무조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 분석 필요합니다.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나는 want to be, 자, 될 거예요. be in control of, 말 그대로 통제한다가 되겠죠. 직역하면 비동사 있을 거다, 뭐뭐에 대한 통제 안에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라는 걸 표현하고 있겠지. 뭐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지 의주동, something을 내가 뭐 어떻게 뭔가를 사용할 건지 또는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I가 생략됐겠죠? something, 무엇을 할 건지 이런 식에 대한 통제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 오케이? 내가 통제를 하고 싶대요. 그 다음에 이 the other way around라는 게 반대로라는 뜻이거든.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 낫이 붙었어. 반대가 아닌.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통제받는 것이 아닌 이런 의미가 되겠지. 아까 초반에 나왔었잖아. 그 소셜 미디어가 나를 통제해 왔구나 라는 얘기 했었으니까 내가 직접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 내일은 나는 will return to 돌아갈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액티비티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in more careful and controlled ways. 더더더 신중하고 더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됐죠? 나는 be going to 할 거야. stick to 하면 뭐뭐를 유지하다, 고수하다라는 표현이었죠. 고수해 나갈 겁니다. just a couple of sites. 말 그대로 한두 가지 사이트 정도만 유지할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 that I really need. 정말 필요로 하는. need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이트는 선행사 사물이었으니까 which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지? 이런 것들만 유지하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 그러면서 while 들어갔고 주어가 생략된 분사구문 됐겠죠? 자,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 동작이 될 수 있겠네요. 뭐 하면서? making absolutely sure. 뭐 한다? 완벽하게 make sure이 뭐뭐를 확신한다는 얘기였잖아. 완벽히 확실히 할 거란 얘기야. 뭘 확실히 할 건데? My activities. 나의 활동들은 be in line. 자, in line은
줄을 선다라는 거잖아. 근데 with는 뭐뭐와 함께. 자, 직역하면 뭐뭐와 함께 줄을 선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의도하는 건 뭐 한다는 거지? 자, 뭐라고 할까?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지. 줄을 서 함께 같이 나아가.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어야 돼요. My well-being, 쉽게 행복과 happiness 역시 동일한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나의 행복과 관련 있는 well-being이란 말을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니?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내 행복과 관련이 되는 활동들만 완벽히 확실히 하면서 정말 필요한 뭐 두세 개 정도의 사이트들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안 한다 아니었었고 중간에 스마트폰을 뺏겼다 아니었으니까 관련된 정확한 내용 판단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1차적으로는 내용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을 통으로 암기하는 이상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기할 거면 내용을 외우는 거야. 그래야지만 빈칸 문제라던가 순서라던가 문장 삽입과 관련된 출제 빈도 높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완벽한 어휘, 특히 여기서는 관용적 표현도 비스무리하게 나왔으니까 암기하시고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 이제 어법 관련된 분석까지 하는 거겠고 이런 것까지 다 되면 주요 문장에 대한 서술형 대비까지도 들어가는 거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워크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아는 거라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워크북 꼼꼼히 더 열심히 분석해 주세요. 특히 문법적인 요소들이 반복되는 게 많았고 특히 이 부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고등부에서도 가장 예외적이고 이상하고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될 거니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투자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분석은 마무리 짓겠고 뒤에 나오는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학교별 진도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정리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